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명절을 두 가지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묘하게도 살격입니다. 저도 살을 써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살과 연관된 분들이 의외로 저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일간은 개수일간이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살 겸 식신이죠. 살을 쓰면서 식신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칠살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살을 쓰는 사주인데 식신이 살을 제거하는 그러한 명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식신제사라고 칠살식재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식신이라 그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덕으로서 능히 큰 공을 세우더라. 그래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서 공을 세우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살격이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자주 위험한 일에 놓인다, 또 내지는 스스로 위험한 일을 만들고 그걸 또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식신생재라는 것은 먹는 것으로 돈 버는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그렇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재용 식신이 되면요, 재를 쓰는 사주인데 식신을 또 써서 재를 살린다면 나는 사업가인데 먹는 쪽과 연관을 시켰다, 이런 식입니다. 한쪽은 연구하는 사람, 또 내지는 자기가 가진 어떤 덕으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이라면 한쪽은 사업가입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뭐든 보면은 식신생지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식신제살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사주의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용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신은 천간에 뜬 용신을 뜻합니다. 떴는데 천간에 살도 떴고 식신도 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겸한다. 그 중에서도 살이 우선이죠. 왜? 살이 먼저 떴으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주의 형태입니다. 격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을 쓰면서 식신도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겸하기 때문에 겸격이다, 뭐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도모를 했을 때는 유정하고 도모하지 않으면은 무정하다. 그런데 결국은요, 무정하다 그러는 것은 패격입니다. 또 유정하다고 한 것은 성격 제대로 짜여졌다, 사주가 제대로 짜여지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냥 사주만 딱 보면은 무조건 이 사주 내에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한눈에 촥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리고는 월지는 살입니다. 그죠? 이 살은 결국은 무엇과 바로 연관이 되느냐? 네, 대운하고 바로 연관이 됩니다. 자, 일간이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지가 살입니다. 살인데 화운으로 왔다 초운에 재로 달렸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좋지 못하고, 두 번째, 목운으로 달릴 때가 살을 제거하니 가장 좋고, 그리고 말년을 흘러서 비겁으로 흘렀으니 역시 차선으로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일간의 큰이 연지 살에 있다. 살에 뿌리를 둔 사람, 또 내지는 살에 뿌리가 있으면은 가지는 생각은 우리가 살을 쓰는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극단적인 것, 또 이런 것도 되지만은 관부담은 살이 더 극단적이니 모양나는 것, 그래서 최고를 지향하는 어떤 것, 극단적인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면은 묘미 반합도 있고요, 사유 반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은 반반 뜻이거든요. 반. 그래서 100%가 아닌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묘미 반합을 하게 되면은 목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유 반합을 하면은 금이죠. 이렇게 내지가 되면은 목으로 사느냐 금으로 사느냐의
갈등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숙이라고 하면은 목기라 그러면은 내 편한 대로 또 내지는 남을 도우면서 또 내지는 금으로 살기는 내가 가지려고 하고 또 남한테 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끓이고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내 위주로 산다 이 말도 되겠지만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교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 심적으로 갈등이 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인신지 을묘신지 많은 갈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의 사람의 성격이나 또 내지는 행동 양식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좀 답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은 왔다 갔다 할 때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시를 모른다 그러면은 임의로 집어야 되니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맞을 확률이 떨어집니다만은 어느 정도 비슷한 시간이라 그러면은 시 간지만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데 시 간지의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정론이 시간지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면은 사주명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명조를 가진 이 명주의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전복을 이렇게 양식한 그런 분입니다. 고3 때가 상당히 위태로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결혼을 좀 늦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식도 좀 늦게 생겼고, 당연하죠. 자식이 늦게 생기는 이유, 살을 맞든지 관이 맞아버리면은 조금 일찍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형님이 일찍 조금 세상을 좀 떠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토가 개수를 때려버리면, 제가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궁금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이 비견을 때려버리면은 명을 못하는 혈육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후부터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제 기축년의 한 해에 엄청난 수입을 올렸죠. 상상도 못하는 수익을 올린 분,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40대 초에도 그렇게 넘는, 그래서 4억 5억씩 이렇게 연애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되신 분이고, 실제로는 2015년 이후가 제대로 큰 돈을 벌고 투자할 때마다 이득이 왔다. 그것도 왜 그런지도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2018, 19년도 그래서 무술, 그 다음에 기회가 들어올 때도 각각 뭔가 이득을 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회에 크게 이득을 좀 봤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정답이겠죠.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해년이 역시 또 수천평을 샀는데 사고 곧 두 배의 이렇게 이득을 보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방도 한번 보시고 하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미월 개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격이죠. 편관 그러기도 하고, 원래는 그 살입니다. 살인데 살이 재화가 되면 이제 관이다, 편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책에는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편관 그러기도 하고 살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미월 개수, 살격입니다. 천간에 뜬 걸 보니까 기토가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격이 분명합니다. 살이 떴고 비겁이 맞았으니 혈육과 연이 없을 수도 있고 일찍 명을 못하는 그렇게 혈육도 있을 수 있는 사주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을기 가운데 이렇게 을목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살도 쓰고 식신도 쓰는 사주인데 두 가지가 같이 떴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길신이 흉신을 제하여 유정한, 그래서 유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성패 중에 성격이 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주는 성이 있으면 반드시 패가 있다.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OX니까, 그죠? 이 경우는
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갑목이 있어서 시가 갑인시 같으면 갑기합해서 완전히 살을 제거시킨 경우가 더 좋습니다. 흉신 둘 완벽하게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는 을목이 떠서 기토를 제해서 좋은 경우인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운에 의해서 갑기합 행거보다는 이렇게 을목이 기토를 제하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연지, 개수가 축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에 이렇게 근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칠살에 뿌리를 둔 사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유축합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죽고 사는 것과 연관을 시켰다 이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미토는 이렇게 살인데 묘미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죽는 것을 살리는 것도 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살렸다 이 말도 되죠. 그래서 지금 유가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살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축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도축 또 내지는 우리가 횟집을 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런데 식신이 잘 이렇게 쓰인 사람들 중에는 물론 식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양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신은 먹여준다는 것도 있고 기른다는 이런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이렇게 식신으로 제한 사람들이라면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문제가 많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고3 때 식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애들이 그 사회복지과로 가고자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이 식신은 결국은 측은지심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월지는 살입니다. 무친득 보기 어렵다. 또 조상득도 어렵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많이 어렵게 이렇게 이어져 왔던 분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럴 때가 부친의 사업 이런 쪽도 되게 어려웠고 많이 집안적으로 힘이 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배우자도 있습니다. 자식득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 묘의충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폐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편인을 가지면서 식신을 뒀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 식신이 있는 중에 이렇게 인을 보게 되면 폐가 큰데요. 어쨌든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 단지 충을 하고 있으니 언제나 위험성이 있다. 또 하나는 무제사주이면서 매유충이 있으니까 사실은 배우자 궁 전체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이렇게 휘청거릴 수도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월지가 7살인데 제로 달려왔죠. 성패 따지면 당연히 이건 패가 나죠. 이후에 오는 것은 사유축 합금하는 것은 그나마 패중유성입니다. 하지만은 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명저는 목생화 화생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절 또 하나는 모군으로 흐르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금 문제가 나는 게 미중에 살이 있는 중에 관이 왔죠.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과 금전적이나 그 다음에 여자 문제로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을묘가 들어오면 당연히 살을 쓰는 사주에 식신이 왔으니 내 먹고 사는 것, 내 능력 발휘하는 것이 모두 다 뜻을 이룰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단지 이게 문제입니다. 매유충하고 있으니 이 사주는 50 되기 직전까지 부부궁 자체가 조금 문제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살을 쓰는 사주의 식신이 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운이 좋을 때는
세운에서 대운을 괴롭히는 것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 좋지 않으면은 어쨌든 그 대운을 이렇게 극하거나 또 설에서 이 대운 자체가 주는 폐해를 막아야 됩니다.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을묘 대운이 되게 좋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남방으로 흐를 때는 이게 사주가 문제가 커져 버립니다. 남방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생화 화생토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살이 살아버리니 죄로 인한 돈과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로 애를 먹을 수도 있다 해서 그 시기가 개사, 갑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기 좀 됩니다. 그래서 을미부터 다시 일어났다. 왜? 미토가 다시 와도 헤매미 목국을 짜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신유술 들어오더라도 대표는 안 납니다. 왜? 천간에 이렇게 을목이 그나마 하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좋은 문서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것은 제가 보건대 기해의 해결이 다 났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모든 기반을 잡은 것은 2019년인 기해에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 그러면은 천간에 기토가 뜨면은 식신이 살을 제거했고요. 지지가 반합이 아니고 해묘미 목국을 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기가 목기를 치는 식신을 치는 이런 경우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급제가 들어와서 한마디로 해묘미 목국을 짰다는 것은 도둑이 들어와서 오히려 내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죽게 되는 어려움까지도 다 해결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이렇게 대운에서 해수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참 좋았던 게 기토를 달고 들어와서 참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신금을 달고 들어왔으면 내용이 좀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다 쳐버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은 기토가 뜰 때 다 해결이 났다. 기해, 지지 해수가 들어올 때.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칠사를 식신이 제거했고 그러면서도 급제가 들어와서 크게 식신국을 짜버리고 했으니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지거든요. 모든 것을 사실은 이때에 다 벌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러한 대운이 다시 한번 올까요?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자가 떠버리면 경금이 떠버리면 이게 잡혀버립니다. 물론 묘미와 바른 부분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또 수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폐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때가 계속해서 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요렇게 갑인이 뜨면은요, 만약에 기토가 갑기합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살이 잡힌 상태에 다시 상관이 뜨면은 이거는 폐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흉신이 덩그러니 하나 살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갑목이 떠도 폐가 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갑목이 떠서요, 극하지만 합하고 들어오고 식신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을묘시보다는 갑인시가 머리도 더 좋고 또 기민하고 또 격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대운 갑목을 다시 상관을 천간에서 다시 만났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을목 식신이 살을 제거하고 있는 이 상태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갑기 합을 하게 되면 을목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재운으로 흐르는 화기로 흐르는 이유는 불발입니다. 그래서 돈과 또 이렇게 난제 직업적인 부분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헤매고 다닐 수 있는 시기가 되며 또 한 가지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 개수도 얻어맞고 있지만은 그래도 개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냥지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왔을 때는 뭔가가 조금 작용은 할 수가 있거든요.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얻어맞다 보면 얘가 이거 죄를 친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대운방이 모군으로 흐르는 중이고
새우는 해자축 수운으로 흐릅니다. 수생모가는 순간이죠. 뿌리를 달고 들어올 때거든요. 그때가 뿌리가 어디 있냐면 이사주가 축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군으로 흐르는 중에 수운으로 세운이 흐르며 이렇게 축토가 들어오더라도 이사주는 대패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난제 속에서 오히려 뭔가 하나 큰 이득을 봤던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운에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 들어왔다. 이 부분에서 다 들어왔다. 그래서 축토마저도 여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뿌리때의 살, 그래서 덕남도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에서는 예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살이 들어올 때 자식을 가지면 아들을 낳는 걸로 이렇게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전 경험을 해보면은 아들이 살운에 태어났을 때가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한마디로 살운이 들어왔을 때 태어난 아기가 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것도 같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기축이 들어왔을 때 이사주는요, 뿌리가 축토에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진토도 뿌리거든요. 그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대패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이사주 내에 이게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우는 동방모군으로 흐르고 쇠우는 해자축 북방으로 흐르는 중에 내 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제 속에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일들이 들어왔었다. 요렇게밖에 이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난제 어려운 중에 뭔가 크게 횡재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덕남도 하고 아들도 얻고 또 2009년도에 기록적으로 한번 큰 재물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흘러가는 운도 이제 개축이거든요. 이렇게 북방수운으로 흘러도 이사주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월지가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토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나는데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사실은 유금이 하나 있다라는 것도 대단히 좋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으로 방이 이렇게 흘러가니 대패가 날 일은 없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술토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축수미 사명이 완벽하게 엮이는 이때가 이제 좀 이사주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시기죠. 을경합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살은 살대로 살고 지지는 관사론잡에 축수미 사명까지 엮었으니 이제 이때가 가장 흉한 때가 되는데 이 흉한 때 오기 직전에 생기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이렇게 해수가 하나 다시 또 들어옵니다. 또 기회가 또 있겠죠.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감안을 해서 보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식신제사라고 칠살식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명조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또 역시 살격입니다. 앞전에 보신 사주는 개수일간이고요. 지금 보실 사주는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주의 형태, 그렇죠. 격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모양이고 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 전체 이것저것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격이라고 부르면은 월지나 용신 하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격국이라 그러면 사주 전체는 그냥 모두 격국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상이었겠습니다. 살변식신입니다. 살이 변하여 식신이 되었다. 뭐 당장 이해가 가죠. 월지가 살인데 천간에 식신이 떴구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모양을 보면은 식신이 재를 만났다. 식신생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따지면 부자사주죠. 식신만 하더라도 식복이 있는데 재는 재물까지 같이 가졌으니 그래서 식신과 재물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육신으로 따지면은 식신이라면은 자식덕이 있고 또 부친과 시어머니 복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신을 보니까 천간에 뜬 것은 식신이고 월지로서는 살이더라. 그래서 지지는 식신이 예를 들면 용신이고 천간은 지지는 살이 용신이고 천간은 식신이 용신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병하고 지지가 살인데 문제가 많죠. 이 사주는 이전 사주와 똑같이 이렇게 금운으로 흐릅니다. 초운이 재로 흘렀습니다. 성패로 다니면 대단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칠살격은 재운으로 흐르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왜? 살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살을 쓰는 사주에 비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인덕이 생겼다, 좋아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의 힘이 생겼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으로 가면 더욱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 사주는 중년 이후부터 말년이 더 편안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일지 식신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뿌리도 사실 직업과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한번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일간이 병화인데 정화라는 것은 급제양인이죠. 이것이 병이다.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주입니다. 우리 보면 슉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주가. 자, 월지를 봅니다. 칠살격입니다. 부모덕이 있다? 네, 덕이 없죠. 살격이죠. 조상덕은요, 더 없다. 예, 왜? 살을 쓰는 사주에 재가 있으니. 자, 일지를 식신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덕이 있다. 또 자식덕도 있다. 그래서 무술신지 기해신지 그러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기해시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해시에 나면 성격이 좀 특별한 경우가 많죠. 좀 한마디로 살의 상관이니까 불칼 같고 좀 개팍한 면도 많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술에 비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의지할 곳은 일지 하나만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은 내용도 다시 들어봐도 그러고 이 기해시가 제가 최종적으로 얻은 답이었습니다. 자, 기해시와 무술시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천간에서의 제일 문제는 이 정화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기해시 같으면 상관을 살리고 죄를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그러면은 인덕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친구 중에 이렇게 껌도 좀 씻고 하는 친구가 있느냐? 그래서 좀 거치냐? 거친 친구들이 좀 있느냐? 있다. 왜요? 자, 이 양인급제가 상관을 생하니까요. 예? 착하게 살지 말자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견급제, 양인급제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손상을 입어버리니 이 사주 하나, 정화 하나 때문에 이 사주가 다 망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정화를 빼버리면 상관생제죠. 내 아이디어, 내 말 이런 것으로 재물을 크게 벌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관건은 정화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의 병은 이렇게 신금, 재에 있다. 이 재만 없어도 그냥 칠살격인데 식신이 있어서 그냥 좋은 것입니다. 식신이 양쪽으로 다 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배우자 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칠살격인데 이렇게 재운으로 흐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패로 따지면 이건 대패입니다. 살이 살아나니 돈과 직업으로 인한, 또 살이니까 그죠? 이성으로 인한 이런 문제까지도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다. 특히 이렇게 무술시하고 달리 기해시가 이렇게 되면 상관이 성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 살이면서 상관이 떠 있고 이러면은 인물이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무술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술은 조금 이렇게 헤비한 경우나 성격은 낙천적이고 막 이렇게 늘어진 사람이 있다면은 상관은 상대를 유혹할 수 있는 정도의 외모를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미인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보험, 영업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직업들 당연합니다. 왜? 칠사를 쓰면서 재운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리고 이성 문제도 엄청 많았다. 네, 당연합니다. 자, 을미년에 결혼했다. 당연합니다. 미토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상관인데 인이 들어왔으니. 그래서 이제 결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해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 사오미 가운데 미토가 뜰 때가 사실은 좋습니다. 어떻게 좋으냐?
이렇게 살을 쓰는 사주가 상관을 만나서 헤매미 목국을 짜버리면은 살이 인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는 나를 돕는 것이 됩니다. 또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성패로 따지면 성격이 되죠. 그런데 옆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경우는 개수가 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토가 뜨면 이 개수가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해수가 날라드는데 다시 날라들면 살이 날라들어서 이렇게 상관하고 잡습니다. 그러면은 선수를 교체하는 시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았냐 그러니까 진짜 이 오늘 완전하게 결정을 내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았는데 어떻냐 결국은 왜 아직도 한번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아있단 말이죠. 축술 및 사명에 딱 걸려버리고 배우자 궁에 요렇게 같이 형을 겪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주는 요렇게 개미대운에 오면 바꿨다 남자를 이런 뜻이 되니까 아마 힘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은 자, 지지는 제가 이게 병이죠. 얘만 없으면 얘 처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모대운을 만납니다. 이 사주가. 우리 나이로 하면은 만 41세 뭐 11개월 이렇게 되면 만 42세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은 43세 정도 돼야 이 사주가 사실은 이모대운이 됩니다. 간혹씩 보면은 여기다가 그냥 나이를 그냥 갖다 붙이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만세력을 보면요. 만 몇 세 몇 개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모라고 하면은 만 41세 하고도 11개월이 지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따위 만 42세가 되어야 이 사주가 정확하게 자기 운이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도 해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월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하면 43세 해월, 43세 말 가까이 되어야 이모대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모대운이 들어오면 왜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이렇게 남방으로 흐르게 되면요. 나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것도 분명히 맞으며 병이 되든 이 제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방이 이렇게 남방 화기운으로 흐르니까 금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되든 얘를 없애버립니다. 정임합을 하게 되면 상관이 쟤를 보는 경우가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왜? 이 정화가 중간에서 작용했던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인덕이 얼마나 없습니까? 상관은 살리고 흉신 살리고 길신을 제거했으니. 그래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합을 합니다. 그래서 술토 하나에 겨우 견디고 있었는데 살을 쓰는 사주가 급제 양인을 만나고 그리고 국을 짜서 살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급제 양인이 왔다. 그래서 급제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진 때에 보면 우리가 횡재합니다. 복권을 주었다. 무조건 인운이 아니고요. 이렇게 재가 병이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오히려 급제 때 갑자기 횡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급제라 재물 손상에 난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면서 이 시절에 재물과 식신 내먹고 사는 것이 확실해지며 내 자리를 확실하게 잡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살 난제 어려운 것과 재물 손상 그래서 정임합을 하게 되니까 돈을 갑자기 크게 벌기도 하지만 내 명예지기도 이때 생기더라. 그래서 큰 돈을 벌고 내 모양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자리 잡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더라.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부부궁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살로 인해서 살 다음 사람 이런 뜻도 되고 외간 남자 이런 말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횡재를 하는 경우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그러한 때에 놓이더라 이런 말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 모구는 일단은 제일 좋죠. 모구는 왜 좋습니까? 살이 인으로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사실은 30대 이후부터 좋아져야 되는데 제대로 뭔가 자리가 잡히는 듯 보입니다. 왜? 미토도 들어오고 천간에
제도 뜨면은 얘가 일단 맥을 못 쓰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운이 무술에서 기회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안 좋았던 게 신유술도 들어옵니다. 병신, 정유 이렇게 무술 기회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상관생제 재생살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운까지 흘러오는 것을 같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시 좋았던 때를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은 경인, 신묘 뭐 이렇게 들어 2010, 2011 뭐 들어오는 그런 시기 잠시 좋았던 그 외에는 없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 때도 크게 작용을 못했던 것이 10년 전이니까 이 갑신대운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게 좋았던 때가 별로 없이 왔던 분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운을 만날 길에 서 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내년 신축이 지나서 축술미 사명 모든 것을 리셋하고 이민부터 일어서더라. 임목이 들어온 건 되게 좋거든요. 임목은 이렇게 살인상생도 되지만 인호술 9글자고요. 천간에 임수를 달고 들어오는 건 이 사주가 무조건 좋습니다. 정임합하고 상관생제 재생관의 형태니까 이 사람이 2022년을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임목보다는 묘목이 더 좋죠.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묘미 목구글자니까요. 그 다음 해가 바로 이렇게 이모로 들어가면서 개묘, 그래서 묘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두 가지 이제 그 살을 월지로 쓰고 있는 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을 쓰면서 앞에 사주는 식신을 같이 겸해서 성격이 된 사주고요. 이 사주는 병격이 된 사주입니다. 지지는 살이고 천간은 이렇게 사실은 상관입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안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는 기토였다라는 거. 그래서 기회십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물론 무술이 더 낫죠. 당연히 사주로서는 무술이 더 낫지만은 기회로 낳게 되면은 머리가 좀 좋을 수도 있고 인물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데 성격은 조금 까칠하죠.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형태가 과연 사주가 형태가 무엇이며 사주를 봤을 때 한순간에 병이 탁 보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병이 보여야 치유를 할 수가 있죠. 칠살격은 일단은 병이 되는 제가 있나 없나를 일단 먼저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에 사주가 참 귀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칠살을 쓰는 사주, 칠살격인데 무지의 사주, 무기신 사주에 있고 지금 여기는 분명히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살이니까 돈을 벌려 여기저기 많이도 움직이고 다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밀린 것들이 많아서 칠살, 하필이면 칠살들입니다. 칠살과 연관된 두 명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